자네를 믿게. 안녕하세요. 드림 해킹 코퍼레이션의 에이전트 K 김주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프레젠테이션의 거장 미스터 P의 꿈속에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회사의 사활이 걸린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첫 번째 꿈의 단계, 미스터 P의 첫 번째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자주 보았던 궤도를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많은 프레젠테이션의 현장에서 궤도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 궤도의 역할을 스크리닝, 안내 마크의 역할을 레이저 포인터가 대신하고 있죠. 청중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설명의 역할만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의 환경 관련 프레젠테이션 불편한 진실의 한 장면입니다. 단순히 지구의 모습만을 보여주는데도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기만 하는 설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청중의 마음을 얻어내는 그 설득에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스터 P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그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할까요? 조금 더 깊은 꿈의 단계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단계, 그 첫 번째는 바로 지식과 정보의 전달, 논리지의 단계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하다, 객관적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단계 두 번째, 바로 감정과 경험의 공유, 이모션 앤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자, 지난 2007년 애플의 아이폰 런칭 키노트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은 먼저 저 장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청중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대감을 증폭을 시키고, 그리고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형용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도 실제 상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트림 앤더스나 볼저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장면은 바로 저 장면입니다. Of iPhone right here. And so if I want to get in the iPod, I just go down that lower right-hand corner and push this icon right here, and boom, I'm in the iPod. I want to get home, I push the home button right here, and I'm home.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 청중들은,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발표자처럼 제품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사용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자가 직접 그들의 앞에서 실제로 시연을 해봄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다음으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면 청중의 이해를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단계 두 가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는 청중의 마음을 쉽게 얻어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예스의 단계입니다. 예스의 단계에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저것입니다. 의외성입니다. 실제 청중들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그동안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식상함이나 지루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중이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다면 청중은 깜짝 놀라게 되고, 그러면 좀 더 프레젠테이션에 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두 번째 요소인 발표자의 열정적 자세가 더해진다면 청중과 발표자는 서로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프레젠테이션의 의외성과 발표자의 열정을 통해서 청중은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예스를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것이 과연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은 어떠한 요소를 필요로 하는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꿈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단계라서 그런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비밀의 가방, 저희 앞에 프레젠테이션 단계가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얻었던 비밀인데요.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빈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세 가지 단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돌려볼까요? 첫 번째, 지식과 정보의 전달. 키워드가 뭐였었죠? 네, 기사입니다. 논리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기 한 글자가 들어가니까 K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단계는 감정과 경험의 공유였습니다. 감정, 이모션, 경험, experience. 두 단어의 앞글자가 E입니다. 한번 E를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청중에게 의외성과 열정으로 감동을 주어서 예스를 외치게 하자. 바로 Y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의 단계 안에 바로 이 비밀의 가방의 열쇠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안에는 책과 팔레트, 마이크, 줄자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물건들은 어떤 관계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발표할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 줄자는 기획력을 의미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스토리라인이나 발표의 구성 같은
프레젠테이션의 전략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파레트인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디자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는 발표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즉 디자인과 발표력이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은 프리 프레젠테이션 단계에서 질 좋은 컨텐츠와 치밀한 기획력으로 내실을 가지고 디자인과 발표력으로 청중이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잘 포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벌써 서울에 도착할 시간이 된 것 같네요. 미스터 T의 꿈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탈출의 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꿈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 비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용을 한 줄 한 줄 읽기만 하는 설명을 넘어서서 청중의 마음을 얻어내는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설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쳤었습니다. 먼저 지식과 정보의 전달, 그리고 청중과 발표자의 감정과 경험의 공유, 마지막으로 감동을 통한 공감 현상으로 청중이 예스를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컨텐츠, 기획력, 디자인, 발표력. 즉,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활용되었을 때 우리는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미스터 P의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의 비밀을 가지고 이곳을 탈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이번 인셉션 프로젝트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을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중의 마음을 예스를 새기는 그런 프레젠테이션